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12.3 계엄에서 시작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의 차원을 넘어 새 나라를 세우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념과 진영 대결을 지향하고 통합과 실용주의 정부가 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인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면선 국민 주권 정부란 이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취임 후 대통령의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산하나 내각에 두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상경제 대응 TF에선 곧바로 추경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첫 브리핑에서도 경제회생 정책을 강조하며 추가 경정 예산이 그 핵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 부처의 책임자와 실무자까지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한주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추경 규모는 20조 원 정도가 기준이 될 거라며 여기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조 정도가 기준이 될 텐데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었는데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새 정부 주요 인선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선 전략을 진두지휘했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73년생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약 8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엔 4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86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당 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대통령 비서실장엔 충청이 지역구인 삼선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73년생인 강 실장은 현장형 참모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안보실장엔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공약을 설계했는데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장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남북관계뿐 아니라 통상 파고 속의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으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강유정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경호처장으론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임명해 열린 경호로 경호처 조직을 일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주요 인사로 배치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안정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과 함께 비빔밥 오찬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고 먼저 대통령이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 야당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냉대한다며 국회를 찾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취임 선서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 사랑제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찬 메뉴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이 올랐습니다.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고 또 하나의 음식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 특성이 있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야당 대표들에게 앞으로 자주 보자고도 했습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또 의제도 관계없이 좀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취임 축하에 이어 곧바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를 만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나 야당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대면했고 다음해 총선 참패 이후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 경찰 경호부대 22경호대가 배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지 않았던 곳인데 경호처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강경파가 배제를 주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대통령 경호처는 함께 막아달라며 경찰 경호부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22경호대, 101 경비단 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이후 경호처는 22경호대를 경호작전에서 사실상 배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도 22경호대를 배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경호처가 22경호대에 취임식 경호에 참여할 필요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22경호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나 국빈 방문 때마다 검문 검색 및 거점 경호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
22경호대가 배제된 건 오늘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강경파가 이 같은 경호 인력 배치를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강경파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은 경호처 경호원과 경찰 경호원이 몸싸움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2경호대뿐 아니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거부했던 경찰 101 경비단에 대해서도 보복성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지난 4월 경호처 강경파는 탄핵 기각을 확신하며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것에 대비한 경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도착할 때마다 마중을 나와 거수 경례를 해온 101 경비단장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고 비노출 근무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경찰 경비단이 윤 전 대통령 눈에 띄지 않게끔 심기 경호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취임식 경호 인력 운영은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의전적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 동선이 노출될 수 있어서 101 경비단장에게 마중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일 뿐 보복성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